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대인권, 사람에 대한 권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사자 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를 채권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권법과 함께 재산법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물권이 물건에 대한 권리죠. 그래서 물권은 대물권이라고 불러요. 인데 비해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와 의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비교를 하자면 권리죠, 권리. 자, 물권이나 채권이나 우리 단어에서 권리라는 말이 들어가죠. 권리라는 점에선 동일합니다. 자, 뭐가 다를까요? 동일한 점, 틀린 점, 다른 점. 먼저 사람이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점은 서로 동일해요. 그래서 사람이 물권자도 될 수 있고 채권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권리 주체는 똑같지만 사람으로 권리의 객체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겠죠.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권리의 주체, 사람, 권리의 객체, 물건. 물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물건에는 대표적으로 동산, 부동산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민법 99조에서 있었어요. 1항,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토지, 정착물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중에서 이게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은 토지, 그 다음에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고요. 정의를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산은 뭐냐? 민법 99조 2항에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의 끝났어요. 토지, 그 다음에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동산은 뭐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다 동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이 토지나 건물이나 동산 같은 이런 물건을 어떻게 지배하는지를 물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물권법에서 그런 내용을 자세히 배웠습니다. 소유권이라든지 완전한 물권이죠.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지배하는 완전한 물권계의 왕, 소유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용 가치만을 지배하는 물권도 있었어요. 용익 물권이라고 했었죠. 뭐가 있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역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지상권 강의 자세히 했었고요. 전세권 자세히 했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사용 가치는 지배하지 못하지만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물건을 제한 물건 중에서 담보 물건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담보 물건도 했었죠. 어떤 내용이었죠? 담보 물건의 종류는 320조 유치권, 질권, 마지막으로 저당권, 근저당권 이런 것들이 담보 물건입니다. 교환 가치만, 즉 환가할 수 있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권능만을 지배하는 담보물권이라고 했었습니다.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이런 권리들로서 어떻게 물건을 지배하는지를 배웠던 게 물권법 공부였고요. 이제 권리 객체, 우리 물건은 끝났습니다. 이제 권리 객체 뭐냐 하면 채권은 사람에 대한 여기 있죠? 사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채권이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지배한다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겠지만 행위 청구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권리를 바로 행위 청구권이라고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위, 어떤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게 바로 채권법 공부를 하는 거예요.